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임영웅님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웅님 멜론 스트리밍 돌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5월 20일 기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73억 회를 달성하게 되었네요. 지난 5월 7일 72억 회 돌파 이후 약 2주 만에 1억 회가 증가하며 또 다른 기록을 써주었는데요. 임영웅님은 5월 20일 기준 누적 스트리밍 73억 532만 회를 기록했으며 1일 스트리밍 증가량은 753만 9,900회였습니다. 임영웅님은 지난 1월 멜론의 전당에서 골드클럽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렸는데 멜론 누적 스트리밍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골드클럽은 임영웅님을 비롯해 엑소, 아이유 등 단 3팀으로 임영웅님은 누적 스트리밍 100억 달성 시 다이아클럽의 이름을 올리게 되며 말 그대로 BTS와 투탑 체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 최근 빌리언즈 클럽 트로피도 수상하는 등 임영웅님의 스트리밍에 대한 화제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한편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에서 임영웅님이 주간 지수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룹, 아이돌 등 모든 아티스트를 종합한 전체 순위 1위죠.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소셜 지수, 월간과 일간 모두 달성하며 세계 부문 1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한편 세부 항목에서도 임영웅님은 팔로워 29,532명을 기록했고 좋아요 2,385만 1,920개, 응원 댓글 7,586만 5,705개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로는 가창력이 뛰어난 세대를 초월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엄지척인 무대를 뒤집어 놓는 뜨겁게 달구는 열정이 가득하니 선정되었습니다.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는 스타 프로필에서 응원 댓글과 매력 키토크 등 참여 활동과 커뮤니티 소통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요. 이후 서클 차트 소셜 차트에 포함되어서 올해 핫스타상 수상에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다음 뉴스는 팬텀싱어 소식입니다. 19일 방송된 JTBC 팬텀싱어에서는 결승에 진출한 최종 3팀의 결성 과정과 결승 1차전 경연 순서를 확정했는데요. 이때 임영웅님의 노래가 선곡되며 깜짝 등장하게 되었네요.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한 파이널리스트 12명은 4대 팬텀싱어를 향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기대와 설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결승 무대를 앞두고 세 팀의 경연 순서를 정하기 위한 팬텀 노래방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가 선곡된 것이죠. 팬텀 노래방은 1라운드 댄스, 2라운드 발라드, 3라운드 듀엣 무대로 이어졌는데 임영웅님 노래는 2라운드 발라드 대결에 선곡되었습니다. A팀, B팀, C팀으로 나뉜 최종 경연자들의 선곡을 보면 A팀 조진호님은 한동근님의 그대라는 사치를 선곡했는데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을 보여주며 87점을 얻었네요. B팀 김성현님은 더블 점수를 외친 가운데 특유의 풍성한 음성을 자랑하며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열창해서 86점을 받았으며 C팀 노현우님도 더블 점수를 외친 가운데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로 감미로우면서도 절절한 감정을 소화해 100점을 받았습니다. 임영웅님 노래를 선곡한 힘 때문인지 C팀은 최종 391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서 1등으로 1차전 경연 순서를 정했고 경연의 마지막 순서를 선택해 우승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임영웅의 노래가 더욱더 많이 선곡되어서 자주 방송에서 불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보랏빛 엽서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방송된 스타 다큐 마이웨이 서른도 편이 TV조선 라이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언급되었는데요. 임영웅님이 불러서 23년 만에 빛을 본 명곡 보랏빛 엽서의 숨겨진 뒷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작사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었네요. 실제로 방송에서는 임영웅님이 보랏빛 엽서를 열창하고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는데 과거 자신이 잃어버린 30년 노래 음반을 내고 집에 와서 히트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때와 동일한 대박 예감이 들었다고 회상했었죠. 실제로 임영웅님은 23년 만에 보랏빛 엽서를 완벽하게 재해석하며 음원 차트의 역주행 신화를 쓰게 되었고 서른도님에게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날 경연 이후 모든 무대 의상을 보라색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보랏빛 엽서의 탄생 비화가 전해졌는데 서른도님과 이웃사촌이었던 의사작사가 김현일 박사님이 과거의 여인을 떠올리며 썼던 가사에 서른도님이 곡을 입히면서 보랏빛 엽서가 탄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심혈을 기울여서 가사를 썼다며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곡을 딱 받는 순간에 바로 나왔다는데 가사가 좋으면 곡은 그냥 따라가는 것 같다며 그래서 늘 감사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불러야겠다고 전했는데요. 젊은 날의 청춘 이야기가 녹아있어서 더욱더 애절한 곡이 될 수 있었다고 그때를 회상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과 새로운 2집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한 언론에서 전해준 하나의 장르된 임영님의 롱런 비결 칼럼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영님이 첫 정규 앨범으로 또 한 번 가요계의 새 기록을 쓰며 굳건한 입지를 증명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임영웅 그 자체가 현 가요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기사는 임영웅의 정규 1집 I am 히어로의 놀라운 기록으로 시작했는데 국내외 선 주문량만으로 1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첫 번째 밀리언셀러를 달성했고 압도적인 화력 속에서 초동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다고 전해주었는데요. 실제로 칼럼을 읽으면서 이번에 임영웅의 2집 앨범의 기록은 어떻게 될지도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임영웅의 기록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높은 수치 때문만이 아니라며 음원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 국내 음반 시장의 황금기로 불렸던 90년대부터 2001년 전후를 제외하면 임영웅의 기록은 역대 솔로 가수 중 최단 기간 밀리언셀러 기록이라는 점에서 초동 앨범 판매 기록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의 롱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주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1위인 진에 등극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지 어느덧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임영웅의 파워는 건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듯 하다면서 이는 상당수의 오디션 출신 스타들이 활동에서 오디션 당시에 비해 사뭇 저조한 인기를 구가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전해주었는데요. 일명 오디션 버프도 무색하게 만드는 임영웅의 롱런 비결은 단연 그의 보컬이 가진 힘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임영웅의 목소리는 섬세하고 풍성한 감정선을 품고 있다면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덕분에 트롯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어떤 장르에서도 임영웅만의 감성은 빛을 발한다고 전해주었네요. 특히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순간들이 많았는데 팬들은 임영웅의 바램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고 전하면서 이는 3초의 기적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노래를 들으며 하염없이 울게 되는 옆에서 누군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토닥여주며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임영웅의 감성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웅의 또 다른 롱런 비결은 장르의 한계를 부순 올라운더 행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2016년 데뷔 당시부터 2020년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까지 임영웅은 수많은 장르의 변화를 통해 발라드, 댄스, 심지어는 팝송까지 선보이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입증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첫 정규 앨범에서도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가수로 성장하겠다는 임영웅의 의지가 엿보인다며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감성 발라드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한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이 앨범을 채운다고 전하면서 장르의 한계가 무색한 곡들 속에서 임영웅은 자신만의 감성과 목소리로 독보적인 음악색을 만들어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임영웅의 행보는 팬덤 확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장년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곡들과 보다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곡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댄스와 발라드, 트로트 모두를 섭렵한 덕분에 팬덤의 연령 역시 폭넓어졌다면서 실제로 임영웅 팬덤은 10대부터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까지 실로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팬덤이 1030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의 한계를 넘은 행보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임영웅이 보다 오랜 시간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션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해 주었네요. 한편 현재 임영웅의 폭발적인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중장년층 팬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임영웅의 팬들은 그 어떤 아이돌 그룹의 팬덤보다도 뜨거운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경제력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구매력과 열성적이고 충성도 높은 지지는 이들의 무기이고, 실제로 임영웅의 앨범이 단숨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 중장년층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로 예상해 볼 때 임영웅의 인기 행보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인다며, 이제 임영웅에게 왜라는 질문은 무색하고 우리가 지켜볼 것은 앞으로 그가 어디까지 나아갈지라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모델로 활동 중인 본죽 광고가 13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3월 20일 본 IF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을 응원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광고 영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임영웅의 매력이 전해져서 더욱더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임영웅은 이 시대 여러 영웅들에게 본죽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아파트 경비분과 119 소방서 직원분에게 죽을 전하고 어린 꼬마에게 직접 본죽을 먹여주면서 잘 자라라고 전했는데요. 비하인드 영상을 보고 난 뒤로는 자꾸 대역 배우의 웃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임영웅의 부드러운 성품을 잘 표현해준 영상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시그니처 포즈 건행과 달달 멘트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던 CF 영상이 1300만 뷰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웅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